초등이지만 마냥 초등이라고만 볼 수 없는 나이 5, 6학년. 이때는 본격적인 학습과 그간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중등으로 넘어가기 전으로 누구나 겪는 시기이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 중고등 때 아이의 성적이 판가름납니다. 오늘은 초등 5, 6학년 학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집엔 옆집 아이가 산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마다의 학습 역량, 성향, 기질이 다른 만큼 똑같이 1% 성공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님들 또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선배님에게 물어봐도 모두 다른 답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깨달았던 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로 아이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마인드란 바로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향, 기질 및 장단점을 메타인지하는 것이었는데요. 단적으로 단원평가가 계속 100점이고 문제집도 꾸준히 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따로 단원평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어쩔 땐 90점, 어쩔 땐 40점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보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시는 모습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이니 객관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방법도 잘 모르시고요. 특히나 부모님 자신에게서 부족했던 모습을 아이에게서 그대로 발견하거나 나는 잘했는데 아이는 못하는 여러 상황을 보다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일부 과목이라도 학습 지도를 하는 티칭맘, 티칭데디인 경우에 아이의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나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폭발해서 아이의 장점도 그간의 성과도 모두 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 다각도의 원인 분석 뒤에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법입니다. 아이들의 공부 또한 대입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라는 명확한 목적성이 있는 것임에도 대부분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치고 그때그때 땜빵식 국소적인 처방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아이가 초5, 초6이라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보세요. 이 객관적이라는 것의 기준은 아이의 실력, 성향, 기질, 강점, 약점,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공부 습관과 공부법 전반에 걸친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쉬운데 마음먹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우선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 보듯이 감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이게 되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교육관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채널을 포함해 유튜브에도 참 많은 교육 채널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서도 많이 출간되고 있죠. 예전에는 교육 정보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엄마들 사이에서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은 교육 정보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교육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1% 아이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교육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자식을 알라. 즉,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교육 정보를 듣고도 우리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고 또 맞게 변형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수학 개념학습법으로 강조하는 백지 테스트도 백지에 아는 것을 모두 쓰는 아웃풋 활동이 기본이지만 쓰기가 죽기보다 싫은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백지 테스트에 힌트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는 것을 모두 쏟아내는 행위라는 본질을 이용해서 쓰기를 거부하는 아이라면 말로 하도록 또는 그림으로 그리도록 또는 문제 풀 때마다 각 문제 위에 아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 등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지 테스트 공부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이도 별 거부감 없이 따라 결국엔 기대만큼 효과를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교육 정보가 쏟아져도 또 주변맘이나 일부 사교육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조언을 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의 공부도 훨씬 안정되죠. 요즘은 초1만 해도 엄마가 아빠가 자녀 교육서를 읽고 있으면 그거 읽고 나 공부시키려고 하기만 해봐 라고 아이가 당돌하게 경고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공부 효율을 높이고 좀 더 맞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이해되고 또 맞는 마음가짐이지만 이제는 아이를 제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교육관의 방향성도 잡아야만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교육제도와 입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입시요? 대입이라면 아직도 6, 7년이나 남았는걸요?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이가 초6이라면 초1 입학부터 지금까지만큼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됩니다. 게다가 대입이 고3 때 바짝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09년생 이후의 아이들은 고교학점제 세대인데요. 고등학교 선택이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거예요. 즉, 고입을 생각할 중3까지 불과 3,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습 방향성은 진로와 입시 목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입시가 복잡할수록 개개인, 아이나 학부모님이 미리부터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초5, 6부터 중등, 고1, 2에 어떤 것들을 잘 챙기고 넘어가야 하는지 등 긴 안목의 로드맵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복잡 다난한 교육제도와 입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초5, 6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내용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셔도 좋지만 그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면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익히고 또 저희 채널이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이니만큼 하나씩 따라하면서 실천하기도 쉽도록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을 권태용 소장님과 함께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올바로 된 교육관을 확립하실 수 있도록 국영수사과 과목별 학습법이라든가 복잡한 입시의 기초지식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총 20개의 주제와 실천 과제를 담은 책이니까요. 지금 자녀가 초5, 6이신 분들, 예비 초5, 6이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부모님들, 또 아이가 중1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잘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 모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책에 대한 소개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요. 일단은 목차부터 살펴보시고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저와 권태용 소장님이 몇 개월간 정말 열심히 쓴 책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응원의 말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